시즌이었어요. 누구나 열광했던 월드컵 시즌이었죠. 저희 가족은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던 그해 문제의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4층의 주상복합 건물, 1, 2층은 식당과 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 3층은 원룸으로 쓰는 층, 4층은 저희 집이었어요. 단독은 아니고 마주보는 집이 하나 더 있는 구조였어요. 되게 흉가라고 해서 을씨년스럽고 기분 나쁜 집은 아닐 거예요. 전 그 집이 안락하고 편안했으니까요. 우선 넓은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저만의 방도 생겼고 게다가 꼭대기층이어서 그런지 햇볕은 정말 환하게 들어오던 그 집. 하지만 이곳에 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이상한 현상은 유독 저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데리고 온 강아지가 있어요. 성질 더러운 말티즈 암컷. 저한테만 반항을 하고 으르렁대서 전 이 녀석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아무튼 이사를 할 땐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건 안 좋다고 했지만 엄마의 성화에 그런 건 미신이라 치부하고 데리고 온 녀석. 정말이었어요. 그 전까지 살던 집에선 그렇게 멀쩡하던 녀석이 유독 엄마를 그렇게나 잘 따르고 건강하던 녀석이 미친 거예요. 사실 강아지가 아니어도 미쳐버린 동물은 본 적이 없는데 이사를 하고 며칠간은 괜찮았어요. 그렇게 반항을 해도 저와 단둘이 있게 되면 얌전해지는 그 녀석. 그날도 저는 그 녀석과 제 방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 구석을 쳐다보면서 짖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반응보다 더 난폭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거실 소파 뒤에 숨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려 해도 이빨을 드러내면서 당장이라도 제 손을 물어버릴 것 마냥. 그때 들었던 생각이 걔가 천장이나 벽을 쫓으면서 짓는 행동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본 행동이라던가. 여튼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정말 녀석은 정말로 미친 개가 됐어요. 그렇게 잘 따르던 엄마를 물질 않나. 집안은 항상 난장판으로 만들고 언제나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투성이가 돼서 숨어 있었어요. 정말 저희가 키우던 녀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난폭해졌고 이상해진 게 확실했어요. 결국에 애견 분양 겸 훈련사였던 삼촌네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얼마 후에 같은 말티즈지만 수컷인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몇 달 못 가서 죽었어요. 그게 언제나 애완동물을 키우던 저희 집의 마지막 애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얀색 개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던가요? 애완동물이 없어진 우리 집. 제 기억상 이 이후로 제가 겪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이래요. 정말 평범하지만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족들. 집이 산산이 박살내버렸다고 생각되는 일화입니다. 이 집에서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은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나갑니다. 이사를 들어올 땐 애완동물 포함 5명이었지만 이사를 나올 땐 3명으로 나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살면서 느낀 이상한 일들. 주로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빠는 야간 자습 때문에 밤늦게까지 저 혼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 저는 실업계였어요. 하루는 혼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 있던 TV가 최대 볼륨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놀래서 혼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시끄러워서 일단 끄기 위해서 거실로 나갔다가 뒤늦게서야 이게 왜 켜진 건지 멘붕이 왔던 일이에요. 그것도 최대 볼륨이라니 대체 누가 이렇게 맞춰놓던 거지? 단지 그냥 기계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살던 동네는 밤에도 제법 환한 동네였어요. 근처에 대학교랑 고등학교 포함 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 불빛들로 저녁이 돼서도 은은한 조명 하나만으로도 제법 환했습니다. 뭐 대충 그렇게 어두컴컴한 집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정면에 현관문이 보이는 식탁 자리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신발장에 자동 전조등이 켜졌고 갑자기 켜서 딱 꺼지고 가족들이 올 시간인가? 하고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으로 누가 들어오나 하고 라면 먹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현관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불이 먼저 켜지고 누군가 들어오는 게 보이는 구조였는데 순간 오싹했지만 그래 이것도 기계 오작동이겠지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날은 새벽에 화장실을 갈라 했는데 화장실로 뭔가 휙 들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커튼 같은 하얀 무언가가. 제가 보는 순간 휘릭하고 욕실 안으로 들어간 걸로 보였어요.
욕실에 커튼 같은 게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바람에 휘날린 커튼이라고 하면 여기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태평한 건지 태만한 건지 아 이번엔 내가 헛걸봤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이 집에 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 일은 지금 떠올려봐도 그때 그 느낌 모든 게 생생해요. 여름방학이었고요. 좀 불쌍한 우리 오빠는 방학이었음에도 자습 때문에 학교를 나가야 됐습니다. 저는 정말 잉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도 집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방인 큰 방에 침대가 있어서 전 주로 낮잠은 큰 방에서 자곤 했습니다. 초저녁에 갑자기 졸려서 큰 방에서 잠을 자다 깨보니까 시간이 얼추 지났는지 주변이 제법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우처럼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던 제 뒤에서 거짓말처럼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등 뒤에 정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평스럽고 낙천적인 성격인 저는 아, 엄마가 벌써 오셔서 옆에서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던 찰나에 그날은 엄마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신다 했는데 내 뒤 누구지? 머리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봐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강했지만 뒤에 있는 무언가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 궁금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정말 뭔가를 볼 것 같았어요. 가냘픈 여자의 숨소리는 계속해서 들렸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면서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종종 그 집에 살면서 뭔가의 강한 시선을 느낀 일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존재감이라는 걸 느끼고 공포에 질린 적은 처음이어서 정말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 여름이었지만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쓰고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차가운 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어깨에 굉장히 차가운 게 닿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순간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서 잠이 들었던 건지 다시 깨보니까 아까와 같은 소름 돋는 상황은 아니었고 고요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등 뒤로 옮겼죠.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운만은 확실히 진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집에 뭔가가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됐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집에서 이혼을 하셨고 행복하고 화목했던 우리 가족, 엄마랑 형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삿짐 빼면서 보니까 그렇게 햇볕이 잘 들던 집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정말 끔찍하게 많았던 집. 후에 들은 얘기로는 몇 해 전에 우리 아래층인 원룸에서 여대생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접할 수 있었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1년 이상 산 집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1년은 채 살지 못하고 쫓기듯이 다른 집으로 옮겨야만 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벌떡 놀래서 일어난 적도 있었고 가위는 진짜 무수히 떨렸어요. 그리고 아까 시선을 많이 느꼈다고 했는데 그건 대부분 제 방이었습니다. 뒤통수가 간질간질할 정도로 뒤에서 시선을 강하게 느꼈고 그리고 새벽에 방에서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발자국 소리 왼발로 장판을 밟았다 떼면서 걸어다니는 소리를 듣고 엄청 낙천적인 저는 아 우리 가족이 나와서 돌아다니나 보다 생각했는데 누구도 문을 열고 닫는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새벽에 아무도 화장실 간 사람도 없다고 했던 일 악재가 겹치다가 결국에 가정이 박살나버린 집 이 집이 분명 흉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